자, 거기 4번의 전세권 보시죠. 자, 지상권, 지역권, 이제 전세권. 자, 지상권은 객체가 토지고요. 지역권도 토지, 지역권 토지 이름이 성역지죠. 성역지가 객체입니다. 다음 전세권은 객체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습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오로지 토지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의 지상권 그런 건 없어요. 건물의 지역권 없습니다. 객체가 토지만 가능하고 쉽게 해서 이건 토지를 빌리는 거고 이제 성역지를 빌리는 거고 토지나 건물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을 잘 알고 있는데 토지도 전세권이 됩니다. 그 점 기억하면서 자, 전세권은 조심할게. 이거는 100% 용익 물건이야. 근데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질도 있고 and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어요. 쉽게 해서 용익 물건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지배권이고 담보 물건은 자 나중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담보 물건은 경매 청구해서 경매권하고 경락대금에서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은 그러면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을 조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건물 가보자 해보죠. 자,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고 어른이 이제 건물이 없어요. 어른이 이제 자 전세 좀 놔주세요. 알았습니다. 전세 놔줄게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집 주인이 이제 설정자란 말이야. 전세권 설정해 주는 자, 설정자. 다음 전세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자죠.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 and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우리 전세금을 1억이라고 하죠. 1억 전세금 1억 지급하고 그리고 설정 계약했으니까 부동산이니까 전세권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하면 을이 이제 전세권 취득합니다. 전세권 취득하는 요건이 3개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등기죠. 여기는 우리가 여기는 설정 계약과 등기 여기도 설정 계약과 등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치료는 요소가 아니죠. 무상이 원칙이에요. 반드시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무상이 원칙이죠. 여기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만약에 기간은 이제 한 10년 했다. 전세권은 10년 못 넘으니까 10년 했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담보물건으로 바뀌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죠. 자, 전세금 1억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이 등기를 말소해 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등기 말소해 주고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요. 그랬을 때 이제 전세권자가 이 전세 몫을 경매에 넣는 거죠. 자, 경매를 청구하니까 자, 법원에서 경납대금이 4억의 정의 경납대금을 납입해요. 그럼 경락인 정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4억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1억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담보물건입니다. 자, 전세권은 자,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담보 물건으로 바뀌는 게 전세권이에요. 자, 그래서 일명 특수한 용익 물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전세권은 용익 물건하고 담보물건 중간에 넣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전세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전세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전세권 제도가 없어요. 자, 밑에 의의 보세요.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자, 제1항 전세권자는 줄거서야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요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이죠. 부동산을 점유를 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잘라주고 여기까지가 용익 물건입니다. 쉼표 뒤에는 이제 담보 물건이죠. 그리고 그 부동산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줄거세요. 전세금에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우선 변제권에다가 담보 물건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앤더 담보 물건적 성질이 있다. 자, 이 항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농지는 절대 전세권에 객체로 하지 못합니다. 자,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와서 자, 양가로 2번 옵니다. 맨 네 번째 줄. 자, 전세권은 용익 물건적 권능과 담보 물건적 권능을 함께 겸비하는 특수한 물건입니다.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 존속 기간 만료되면 담보 물건이 돼요. 자, 이번에 법적 성질에서 1번에 타 물건은, 자, 제한 물건은 전부 타 물건이야. 타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런데 절대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농지에는 절대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농경지에는 전세권 넣기가 안 돼요. 취지는 임대차라는 거예요. 임대차라는 겁니다. 임대차만 돼요. 절대 전세권 객체가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도 농지는 소작 금지되고 농지 임대차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는 절대 전세권 설정 안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일부 방 한 칸에도 전세권 성립할 수 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용익 물건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한다 그랬어요. 다만 일부의 경우 등기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도면을 첨부해야 돼. 방 한 칸이면 건축물 도면이고 토지 일부라면 지적도 도면 첨부해야 됩니다. 일부일 때만 어느 부분인지 도면 첨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이제 용익 물건이고 양가로 3번이 담보 물건입니다. 자, 담보 물건 동그라미 1번 한번 가볼까요? 담보 물건이 뭐라 그랬죠?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라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즉 집주인이 땅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락대금에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전세권 취득하고 존속 기간 갑니다. 자, 1번에 전세권 취득도 양가로 1 설정 계약에 의한 취득 옆에 적으세요. 186조입니다. 자, 186조죠. 186조니까 1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 하나 더 적어. 등기 더하기 전세금 지급입니다. 자, 전세권 성립 요건 세 가지 설정 계약과 등기와 전세금 지급 세 가지를 해야 취득됩니다. 자, 동그라미 1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 물권적 합의가 바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물권적 합의 즉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등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이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8번 가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8번. 이거는 우리
물권 총론에서 저전번주에 배웠던 판례입니다. 읽어 나가면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는 점에 비추어 자 줄것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전세권 등기했어요. 유효기간은 한 달 후부터 성립돼도 전세권 등기는 유효합니다.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됩니다. 다음 방가로 2번 가장 중요한 전세금 지급이 요소야.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자 치료 지급은 성립 요건이 아닌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입니다. 자,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하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야. 그러나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돈을 수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까만 색깔 줄 긋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가름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금에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자,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세 번째 기출.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없다. 틀렸죠? 있다죠. 그죠? 전세금은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방가로 3번 전세금 정감 청구권. 이것도 개정된 거죠. 제312조 2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세금 정감 청구권 땡땡 적어. 이게 무슨 권이야?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정감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 그랬죠? 형성권이라 그랬죠? 여기서 적었었잖아요. 여기서 무슨 공유물 분할 청구권, 정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 형성권이다. 그거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정감이 일어나요. 자, 312조 2 보죠.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기타 부담 정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줄거세요.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당사자에 줄거보세요. 전세권 계약에서 당사자 누구겠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죠. 무조건 물건에서 당사자가 나오면 설정자와 권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감 청구는 뭘 줄인 말이야? 정액 청구하고 감액 청구를 줄인 말이야. 뒤에 단서 줄거 그러나 정액 올리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내릴 때는 한도가 없어요. 올릴 때만 대통령령을 초과하면 안 돼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러겠어요? 전세권자 보호야, 전세권 설정자 보호야? 전세권자 보호죠. 전세권자가 경제적 약자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전세금 동그라미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한 때 정감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2번은 기억해야 돼요. 정액 올릴 때는 5% 총액 금지입니다. 정액은 1년에 5%. 5%니까 20분의 1이죠? 20분의 1 초과 금지입니다. 1년에 5% 20분의 1 초과 금지. 이번 정액의 경우는 약정 전세금의 2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은 날
또는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개를 묶어보니 어떻게 돼? 연 5% 초과 금지입니다. 전세금을 내리는 데는 한도가 없어요. 올릴 때는 1년에 5%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그 외 원인에 의한 전세권 제지가 187조입니다. 187조.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거기 예제 문제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있다야? 있다죠. 그럼 답이 1번이네요. 너무 쉽잖아요. 전세금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이 1. 2번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이죠.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자, 3번은 아직 안 배운 거고요. 자, 3, 4번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고 오른쪽 갑니다. 자,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용익 물권은 존속기간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입니다. 최장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기 규정 없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최장기 규정이 없으니까 영구 허용된다 그랬죠. 영구적 지상권, 영구적 지역권 허용된다 그랬어. 영구 100년, 200년, 만년 허용돼요. 근데 전세권은 최장기가 제한되어 있어. 너무 길면 안 돼요. 최장기 제한입니다. 아까 잠깐 했죠? 몇 년 넘을 수 없다 그랬죠? 1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전세권 공부할 때는 이제 10년을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야 안 까먹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이거는 전세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등기 안 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를 뭐 줄임말이냐? 채권적 전세를 줄임말이에요. 채권적 전세. 이걸 줄여. 이거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니까 이거는 채권이야.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다 이거예요. 채권적 전세니까 임대차를 적용해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큰일 날 소리야. 다 다릅니다. 큰일 날 소리야. 저 물건하고 채권이잖아. 물건하고 채권. 이 차이에요. 쉽게 해서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 아니면 이걸 여자라고 그러고 이걸 남자라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세하고 전세권은 전혀 별개야.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하니까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전세권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 지금 임대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세를 여기에 대입하면 안 돼. 그럼 틀려요.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전세권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전세권이 많이 곽광을 받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가는 전세권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하면 우선면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면제 받으려고 상가에 전세권 등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전세가 아니고 새로 배우는 전세권을 다시 배운다 생각해야 돼. 전세권이야. 등기했을 때.
개념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달라요. 우리 보통 전세계약 몇 년 합니까? 보통. 그죠? 보통 2년 하잖아요. 제가 이 수업할 때는 몇 년 하라고 그래서 10년 하라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전세하는 것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계약해도 돼요. 전세권은 안 된다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 거기 312조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단축이에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전세 존속기간 20년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게 전세권이야. 그 점을 조심해. 그게 31에 33에 나왔네. 또 나온다고 봐요. 왜? 이거 내면 혼자 공부한 사람은 틀려요. 왜? 보통 전세는 우리 2년씩 하니까.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걸 먼저 좀 적으세요. 옆에. 자, 토지에는 없고,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 자,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자, 두 개 내고져야 되면,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입니다. 최단기 1년 보장.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 아무리 짧아도 1년을 넘어야 됩니다. 건물 전세권은. 그리고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건물에만 있어요. 법정갱신. 법률 규정으로 갱신하는 같은 말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자동갱신이라고 그러는데 자동갱신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요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또 먼저 외워야 됩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최단기 1년 보장하고 법정갱신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물 동그라미죠.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 보장. 제312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 6개월 정했어. 그러면 1년으로 한다. 자, 그 밑에 까만색 조심하고 건물 전세권과는 달리 토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 규정이 없다.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에도 돼요. 즉 토지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토지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바로 그 옆에 기출 문제 보세요. 세 번째 바로 옆에 토지 동그라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든 1년으로 한다. X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를 뭘로 바꿔야 돼? 건물로 바꿔야죠. 이렇게 된답니다.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가 없어요. 건물 전세권을 1년으로 미만으로 하면 1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출제를 해. 항상 이제 객관식 출제할 때는 우리가 두갈식, 미갈식이라는 말을 써요. 앞에 머리 글자를 바꾸거나 뒤에 걸 바꿉니다. 이걸. 네, 거의 뒤에 걸 많이 바꿔요. 민법에서는 가운데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앞에 읽고 뒤에 읽으면 돼. 그리고 거의 뒤에로 바꾸는 게 한 90%예요. 앞에 바꾸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자, 양가리 2번. 이제 양가리 제목에 읽어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멸 통고합니다. 자, 가죠. 313조 제목에 줄것에 자주 나와. 전세권 소멸 통고.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통고입니다. 청구가 아니고 통고. 자, 제목에 줄것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야. 각 당사자니까 갑과 을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가 있다. 잘라주세요. 있고
이 상대방이 통고받으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자, 갑과 을이 자, 건물이나 토지에 자,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리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자, 기간을 안 정했어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어요.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보할 수 있어요. 을이 갑하고 야, 전세권 소멸 통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형성권이니까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몇 개월이 지나 소멸한다고?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야 소멸된다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이제 전세권 갱신하러 갑니다. 갱신이 뭐예요? 네, 그렇죠? 자, 갱신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게 갱신입니다. 자, 312조 갑니다. 제3항 전세권 설정을 갱신할 수 있다. 줄거세요. 그 기간은 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계약 갱신. 자, 갱신해도 또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은 자, 10년마다 계속 갱신, 이거는 가능해요. 계속 갱신해서 뭐 100년을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100년 안 되지만 10년 계약하고 10년마다 또 갱신은 가능합니다. 자, 갱신도 갑과 을이 합의해야 되겠죠. 갱신해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 갱신은 가능해요. 자, 거기가 제4항 동그라미죠. 그 제4항이 바로 옆에다가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제4항 법정갱신,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야. 법정갱신 사항 갑니다. 사항 동그라미 4번. 그 줄거세요. 건물이야.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건물에만 있어요. 쉽게 집주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줄거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입니다.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방패 즉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즉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방패라 소리도 안 하고 전세금 올리라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전자입니다. 전전세권 앞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동그라미 본다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 자, 법정갱신 요건은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나가라 소리 않거나 전세금 올리라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 규정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법정갱신이 됐어요. 같은 말 가만히 있으니까 갱신된다. 묵시했다는 거야. 묵시적 갱신이 돼. 그럼 기간이 얼마냐? 자, 기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둘이 계약 안 했죠? 계약 안 했으니까 자, 기간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줄고 나간다. 이 경우 법정갱신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밑에 방가래 약정갱신. 자, 약정 같으면 합의죠.
합의갱신. 약정, 계약으로 합의갱신이니까 등기해야 돼. 약정, 즉 합의에 의한 갱신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86조죠. 약정 합의갱신. 다음 이 중요 표시 이제 법정갱신 가로 열고 187조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187조 등기할 필요 없겠죠. 자, 1번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법정갱신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이 안 된다.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원래 나왔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2번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번과 3번은 같이 묶어 동그라미 따라서 3번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법정갱신이야. 자, 그리고 4번 전세권이 또 동그라미 법정갱신되면 187조 등기 필요 없어요. 법정갱신되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 갑이나 제3자 병에게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가 있다. 가로 열고 187조라고 적으세요. 판례 필요 없고 그냥 187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법정갱신한 말이 나오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에 이제 전세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요거는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전세권의 효력은 내일 모레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 결혼 시간이고요. 내일 결혼 프린터물 있죠, 그죠? 이렇게 프린터를 가져오시고, 자, 모레 수요일 날 좀 몇 시간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강의를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죠? 아니면 몰라서 없습니까? 질문. 전세권. 그렇죠. 언제든지. 법정갱신이 되면 2년이 되고 상가는 1년이 돼요. 이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아직 한 개씩 하라는 거예요.